어쨌든 저희가 보이스카우트 제복 얘기를 하다가 교복까지 왔는데, 그럼 보이스카우트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만큼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일단 보이스카우트이 왜 어떻게 언제쯤 만들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보이스카웃이 보이가 보이? 스카우트를 해갔다가 아니라 네. 스카우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이스카우트에서 쓰는 그 스카우트는 척후병, 정찰병이라는 정찰병. 뜻이에요. 아시다시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건국됐을 때 원래 그 땅에는 당연히 흑인 원주민들, 아프리카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경이죠. 네덜란드인들이 꾸역꾸역 들어왔어요.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괜찮네, 여기 우리 정착해서 살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유럽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네. 우린 네덜란드인이 아니라 보어인이라고 하자. 보어가 네덜란드어로 농부란 뜻이거든요. 우린 여기서 그냥 정착하자 해요. 네.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약간 중개 무역 중심지가 되고요. 케이프타운이. 유럽을 출발해서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는 중간 휴게소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짭짤하게 수입이 나니까, 또 영국 좋아하세요? 뭐 잉글랜드 축구만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영국에서 네. 돈 되니까 우리 가자.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자. 가가지고 방 빼, 너희들 네덜란드에 나와. 본인 네덜란드인이면 방 뺄 거예요? 안 빼줘. 안 빼지, 왜요? 네, 돈도 되는데. 돈도 되는데. 네. 안 빼. 그래서 둘이 전쟁을 벌여요. 영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 보어인들이 그 이제 두 번에 걸친 보어전쟁, 1차, 2차 보어전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영국군이 밀립니다. 네. 이 정도로 센지 몰랐어. 왜냐면 보어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잖아요. 그렇죠.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절대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보어인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아프리칸스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칸스. 우리는 유럽인도 아니고 네덜란드인도 아니고 우리는 아프리칸스다. 그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로 굉장히 악명 높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흑백 차별. 네. 아파르테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모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은 아프리칸스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리칸스어가 원래 네덜란드어였는데 300년 동안 거치면서 완전 네덜란드어가 아니라 그들만의 고유의 언어가 된 거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네덜란드 말도 아니야.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어예요. 이걸 공용어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흑인들이 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냐, 네.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누구냐?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아프리칸스예요. 아, 그래요? 네.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구냐? 그 매드맥스에 나왔던 그 여주인공. 샤를리스 테론. 샬리스 테론. 네. 우리 작가님들 같이 예쁘신. 갑자기요? 샤를리스 테론도 네. 본인 스스로가 아프리칸스라고 해요. 하여간 붙었는데 첫 번째는 영국이 밀려요. 그러면서 파월이라는 영국군 장군이 밀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전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약간 머릿수가 딸렸거든요. 네. 일단 소리를 질러. 인원수 많아 보이게. 와! 소리 지른 다음에 네. 딱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 네. 너희들 덩치가 작고 눈에 안 띄니까 꼬마아이들 너희들 다 네덜란드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 있고 무기가 뭐 있고 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알려라. 진짜 염탐시켰구나. 염탐시켰어요. 세작이라고 하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파월 장군이 돌아가서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을 척후병, 정찰병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소년 정찰병 부대를 만들어요. 네. 그게 보이스카우트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전쟁 때문에 시작해요. 전쟁 때문에 들어온 거네요? 네. 사실 하면 안 되는 짓. 그 지금 느낌이랑은 너무 개념이 달라서. 그래서 원래 잼버리가요. 네. 잼버리가 원래는 고생을 하는 그런 대회예요. 편하려면 호텔 가지고 왜 그걸 야영을 텐트를 왜 쳐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잼버리 대회가 1720년인가 처음 그게 실시가 됐을 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파월 장군이 그 아프리카의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아이들의 정신 훈련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일부러 고생시키게 만든 게 잼버리 대회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군이 책도 쓰고 뭐 그래서 책이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그 어린아이들을 척후병으로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 아이들을 전쟁에 보내면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상당히 비윤리적인. 근데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희가 라이브 하면 저희는 세대가
20, 20대가 되게 많이 보는데 스카우트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렇죠.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나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잼버리가 뭐요? 이런 느낌이 강한데 보이스카우트 하셨었나요? 저는 뭐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희가 국민학교로 들어가서 초등학교로 졸업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동안이시다. 그때 그렇죠. 하셨고 그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그 격동의 70년대 80년대 초반 때 이제 초등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이스카우트가 거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여름 방학 때면 이제 저기 극기 훈련이라고 극기훈련, 해가지고 야영 가고. 야영 가고 네. 뭐 단체 생활하고 으쌰으쌰 맞아요. 그러면서 애국가 한번 부르면서 한번 울고 막 이러시고 스카우트 하셨었나요? 네, 저도 보이스카우트 했었습니다. 저는 아람단 1년 보이스카우트 1년 했습니다. 아람단 1년 했는데 좀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간지가 조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로 가야 되겠다. 보이스카우트에서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뭐 잼버리 기억은 안 나고 그런 되게 세계적인 행사가 있다더라. 근데 그거 말고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텐트 치고 뭐 네, 수경하고 네. 요 정도 했었던 기억나요. 근데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이제 집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그거 하고 그랬었죠. 근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 때만 하더라도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는 그 이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그 일본말 썼었죠. 네. 나도 쓸게요. 간지 나는 옷 한번 유니폼 한번 입어보려고. 요거 한번 입고 싶다.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이상하게 그게 입고 싶어요.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요. 뭔가 나도 저거 입고 여기 노란색 요거 하고 있어 이걸 보여.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꾀지지하는 이상한 옷 입고 있는 서지오 바렌테 조다시 이렇게 입고 입는 애들보단 있어 보인다니까. 네. 서지오 바렌테랑 조다시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옷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제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복을 동경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제복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상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웃은 꽤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이스카웃 제복을 입고 싶어 했던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선망의 대상이 안 됐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이게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유튜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반바지에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제일것다라고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나도 모르게 막 비속어가 튀어나오려고 해.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차려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막 해야 되니까. 정말 정식으로 그 코디 언니가 주신 옷 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네. 방송하면 안녕하십니까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가 그게 약간 되죠. 예비군 하죠. 좀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비군 옷을 입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껄렁해져. 휘파람 불고 막. 침 뱉고. 예. 근데 옷이 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분이 갑자기 동시에 일어나실지 몰랐어요. 자, 그 제복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복은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그런 정체성을 심어줘요. 근데 어떤 제복이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복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로만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일럿 오. 이런 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그 제복, 멋있죠. 견장 붙이고. 오, 네, 멋있어, 네, 멋있어. 그다음에 공군 조종사. 멋있어.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그 생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소방관들은 약간 그 섹스 심벌이던데 굉장히 섹시한 그런 걸로도 많이 보던데. 우리나라 네네. 소방관 여러분들도 몸 좋은 칼렌더 찍으시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제복에 대한 그 동경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진행된 가장 대표적인 실험, 1979년에 진행됐던 실험인데요. 19년. 네, 학생들 60명을 모아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 한 다음에 문제가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전기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오. 그렇다고 얘기를 해줬구나. 네. 그래서 한쪽은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한쪽은 왜 그 유명한 KKK 있죠. 그 KKK. 네. 예. 그 KKK 제복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 하얀색. 네.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간호사 옷을 입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틀리면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KKK 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쪽에 전기 충격이 훨씬 세게 갑니다. 네, 간호사 쪽은 약하게 왜 그런가요? 그건? 제복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KKK라고 저 악랄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제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제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또 결정될 가능성이 맞아요. 크다는 지금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 티어스가 아니라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있으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앉게 된다. 자세가 좀 바뀌죠. 달라져. 진짜. 저도 뉴스 앵커 같죠. 정식 중계하러 가서 뭐 셔츠 타이 하고 메이크업 받으면 이렇게도 못 앉아 있어요. 이렇게 못 앉아 있어. 그냥 딱 이러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진짜 복장해주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스카웃은 이미지를 잘 쌓았기 때문에 썬킴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거 한번 옷 입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유겐트라고 있었어요. 그 어린애들 소년단. 예.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의 안 좋은 버전이에요. 아 그러네요. 보이스카우트가 거의 배드 보이스카웃이네. 거의 똑같아요. 어. 근데 거기 그 당시에 14살부터 18살까지 애들이 이제 그 유겐트에 들어갔는데 예.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경의 원인 목적 중에 하나가 휴고 보스에서 만든 그 제복 한번 입어보는 소속감. 그게 멋있으니까. 멋있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게. 네, 똑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행동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복의 이미지를 잘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함부로 제복을 입히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유겐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 진짜로 그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겐트가 정말 나치 독일 병사들과 똑같은 제복을 휴고 보스를 입힘으로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지들이 다 큰 성인으로 착각을 하게 됐대. 근데 사람도 이제 죽이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실은 제복을 입어왔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제복이요? 게 교복. 교복. 아이 또 까만색 그 친구 말무따 아이가 그거 입을. 그 차이나. 아니, 저 두 분 차이나 그때는 카라인가요? 아닌데, 아니 아이 그 바로 뒷세대. 재킷의 타이. 예. 네. 저도 이제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일본 네. 그 교복이었어요, 그게요. 그 저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갔을 때가 시험 보고 고등학교를 가는 그 지역이었는데 좀 비교적 높은 성적이 아닌 그 친구들이 가는 학교 중에 차이나 카라 그걸 쓰는 교복 네. 쓰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교복을 입게 했던 거기 가는 친구들이 네. 진짜로 있었어요. 그 차이나 칼라 우리가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네, 예전 거. 그 상우 무슨 상우죠? 권상우요. 권상우 씨가 입고 있는 그 교복 자체는 예뻐요. 네, 그쵸. 근데 그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입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네. 그런 게 있지 네.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은 세대와 안 입은 세대가 좀 나뉘거든요. 중간에 교복 안 입었을 안 때 있었죠. 입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저희 세대일걸요? 저는 교복을 되게 그러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만 입다가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입는 날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그 시기셨구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복을 입는 거를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뭐 몇 가지 좀 논란도 있잖아요. 교복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쵸. 부모님들이 등골이 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교복을 입으니까 교복 사는 돈도 들고 또 평상복 사는 돈도 그 들고 더블로 든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게 저는 다양성을 좀 해친다는 측면에서 너무 동질성만 강조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네. 입고 같이 행동하다 보면 뭔가 획일화되는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누구냐, 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 말죽거리 잡았어요? 아니, 핑크 플로이드. 핑크 플로이드, 네. 로저 워터스. 그러니까 핑크 플로이드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Teachers Leave the Kingdom. 네네네네. 거기 보면 학생들을 다 교복을 입힌 이른바 학교 스쿨 시스템이 다 부품화를 시킨다. 교복을 없애자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뭐 교복이 또 있어야 그 안에서 평상복으로 차별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쉽게 없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이걸 이렇게 다 똑같이 입히고 이런 게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똑같이 맞지 않는다는 바리깡으로 거라서. 머리 밀어버리고 네. 똑같이 교복 입히고 이게 부품화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네, 솔직히. 있죠.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네. 아마 뭐 보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양쪽을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들이 안 좋은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한다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부담되죠. 그래서 물론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다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